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도, 건물도, 추억도. 하지만 때로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 속에 담긴 그 순간들처럼 말이죠. 한 시골 마을,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사진관이 있었습니다. 박사진관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아래에서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이 셔터 소리와 함께 영원히 기록된 곳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작은 사진관과 그곳을 지켜온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카메라 뒤에서 남들의 행복을 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덩그러니 비어있다고 느끼던 한 사람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시골 마을, 골목에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사진관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는 폐업 예정이라는 작은 종이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죠. 50년 세월을 버텨온 작은 사진관 안으로 들어서면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유리창에는 세월의 때가 두껍게 앉아있고 빛바랜 커튼 사이로 먼지가 춤추듯 떠다닙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 노랗게 변해 있었지만 그 속에 웃는 얼굴들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카운터 뒤에는 72살의 박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을 한 채 두꺼운 안경 너머로 바라보는 눈에는 깊은 피로와 허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50년간 현상액과 정착액을 만져온 탓에 거칠어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화학물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 위에 놓인 오래된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붙인 흔적이 역력한 앨범이었죠. 손님 작품집이라고 손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자 그 속에는 한때 활짝 웃던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군복을 입고 경직된 자세로 서 있는 신랑, 돌잔치에서 한복을 입고 방긋 웃는 아이들, 졸업가운을 입고 확사모를 쓴 청춘들, 모두 이 작은 사진관에서 탄생한 추억들이었습니다. 박노인,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를 거쳐갔구나.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50년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오래 보던 사진 한 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1987년에 찍힌 젊은 부부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신랑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신부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박노인, 김 여사, 참 예쁘셨는데 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날이 되살아났습니다. 김 여사가 처음 사진관에 왔을 때 그녀는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웃지도 못했었죠. 박노인이 농담을 몇 번 던져서야 겨우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박노인, 남들은 웃고 떠났지만 난 여기에 홀로 남았구나. 나는 남들 웃는 모습만 찍었지 내 인생은 찍지 못했어. 그는 앨범을 덮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낡은 카메라였습니다. 캐논 AE1. 한때는 최신형이었지만 이제는 골동품이 된 카메라였죠. 렌즈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고 바디에는 수많은 흠집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흠집 하나하나가 모두 추억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서랍에서 낡은 헝겊을 꺼내 카메라 렌즈를 조용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어루만지듯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박노인, 고생 많았어, 친구야. 오늘로 이곳도 끝이다. 내 인생도 여기서 멈추는 거겠지. 그는 마지막으로 사진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놓인 조명 스탠드들, 벽에 걸린 낡은 배경지,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던 작은 의자들.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의자는 키 작은 아이들을 위해 쿠션을 올려놓았던 것이고, 어떤 조명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주름을 부드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 각도를 조절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일요일 오후에 한적한 마을 풍경이 보였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사진관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디지털 시대의 필름 사진관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고 벽에 걸린 사진들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사진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결혼, 누군가의 졸업, 누군가의 가족.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딸랑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잠겨있던 입구의 작은 방울이 울렸습니다. 박노인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그것도 폐업을 앞둔 사진관에 누가 올까요? 김 여사, 선생님, 아직 계시네요.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김 여사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낡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노인, 아, 김 여사,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미 다 정리를,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김 여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선생님, 문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박노인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김 여사가 들고 온 건 오래된 결혼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앨범에서 보았던 그 사진이었죠. 흑백 사진이었지만 그 속의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젊은 김 여사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고, 그 옆에 남성은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의 모서리는 세월에 의해 조금 발해 있었고, 뒷면에는 1987년 5월 3일 김정우 이영이라고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 여사, 36년 전이네요. 저희가 결혼할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박노인은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려던 흐린 날이었습니다. 김 여사 부부는 오전 일찍 사진관에 왔었고, 신부인 김 여사는 너무 긴장해서 손을 떨고 있었죠. 박노인, 기억나네요. 그날 김 여사가 너무 긴장해서. 김 여사, 맞아요. 선생님이 신부님, 그렇게 긴장하시면 사진에 다 나와요. 하시면서 웃기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겨우 웃을 수 있었어요. 김 여사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며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 남편이 지난해 떠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집 안 곳곳에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이 사진을 다시 보게 됐어요. 김 여사는 사진을 가슴팍에 꼭 안았습니다. 김 여사, 선생님, 남편이 떠나고 남은 게 이 사진뿐이에요. 36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결혼사진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날 사진관에서 영희야, 내가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속삭였던 그 목소리가요.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김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 선생님이 아니었더라면 저 웃는 얼굴도 이제는 기억 못했을 겁니다. 기억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려지는데 사진을 보면 그때 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요. 그날의 설렘, 그날의 행복,
그날의 약속, 모든 게 그대로 있어요. 박노인의 눈앞에서 사진이 단순한 종이가 아닌 시간을 붙잡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5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진을 찍으면서도 사진의 진짜 의미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박노인, 김 여사, 그 사진을 소중히 간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 여사,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더 고마워요. 이 한 장의 사진이 저에게는 36년의 사랑이고 36년의 추억이고 그 사람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사진관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활기찬 발소리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너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민수, 안녕하세요. 혹시 아직 문 안 닫으셨죠? 박노인은 그 남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수, 선생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25년 전쯤에 이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 찍던 꼬마 민수요. 박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키 작은 꼬마가 바지 정장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박노인, 아, 민수, 정민수, 맞나요? 부모님과 함께 매년 가족사진 찍으러 오던 민수, 맞아요. 와, 기억해 주시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유모차에서 아이를 꺼내 안았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진관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이제 저도 아빠가 됐어요. 아이 이름은 민준이고요. 선생님, 저희 가족 사진도 마지막으로 한번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박노인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세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민수가 이제는 아빠가 되어 자신의 아이와 함께 다시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수, 사실은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 여기서 찍었던 가족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곳이 문을 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수는 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여 년 전의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민수와 그의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민수, 이 사진들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매년 추석이나 설날에 온 가족이 모여서 이곳에 오는 게 우리 가족의 연례 행사였거든요. 저는 사진 찍는 게 싫어서 투정도 많이 부렸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박노인은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민수가 5살 때, 8살 때, 12살 때, 아이가 자라는 모습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 민수가 이렇게 컸구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민수, 네, 건강하세요. 아버지는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여전히 시장에서 옷가게 하고 계세요. 두 분 다 선생님 안부를 자주 물어보세요. 민수의 품에서 민준이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아이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 그래, 이제 민준이가 새로운 세대구나. 박노인의 시선이 다시 카메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이미 필름도 다 떨어지고 현상에 또 부족한 상태였지만 이들을 위해서는 마지막 한 번 더 셔터를 누르고 싶었습니다. 사진관에는 이상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소문이 퍼진 것처럼 오후 4시가 지나자 1명, 2명씩 사람들이 사진관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온 사람은 마을 이장인 최 씨 할아버지였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 박 선생, 폐업한다고 들었습니다.
박노인. 네, 최 이장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최 씨 할아버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최 씨 할아버지가 봉투에서 꺼낸 것은 1960년대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집단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2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는 젊은 시절의 박노인도 보였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 마을 체육대회 때 찍은 사진입니다. 박 선생이 처음 이 마을에 와서 사진관을 차린 지 2년째 되던 해였죠. 그때 마을 사람들, 단체 사진을 찍어주신 걸 기억하시나요? 박노인은 사진을 보며 놀랐습니다. 자신도 잊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20살 초반의 청년이었고 낡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박노인, 아, 이 사진을 어떻게 간직하고 계셨나요? 최 씨 할아버지, 박 선생이 그때 무료로 현상에서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큰일이던 시절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정 씨.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미영입니다. 박노인은 한참을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노인, 아, 미영이. 간호사가 됐구나. 간호사 정 씨. 네, 기억해 주시네요. 제가 간호학교 졸업할 때 찍었던 사진 있잖아요. 정미영이 꺼낸 사진은 1990년대 초반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흰 간호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간호사 정 씨,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해요. 30년째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나거든요. 박노인은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찍어준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성. 선생님, 저희 기억하시나요? 이철수, 김영희입니다. 중년 여성, 25주년 결혼기념 사진 찍으러 왔던 박노인은 기억해냈습니다. 2년 전 실버 웨딩 기념으로 사진을 찍으러 온 부부였습니다. 이철수, 선생님 덕분에 정말 좋은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을 닫으시는 건가요? 김영희, 아쉬워요. 저희 딸도 결혼하면 꼭 여기서 사진 찍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가져온 청년, 아이 돌잔치 사진을 든 젊은 엄마, 돌아가신 할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을 소중히 간직한 손자, 사진관 안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할머니, 선생님 덕분에 손주들 성장하는 모습을 다 남길 수 있었어요. 한 청년, 저희 형제들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사진도 여기서 찍었어요. 지금은 다들 각자 생활하느라 자주 못 봐도 그 사진 보면 형제들 생각이 나요. 한 아주머니,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여기 와서 3대가 함께 사진 찍었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사진이 정말 소중해졌어요. 또 다른 아저씨,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사진은 없었을 거예요. 아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 마지막으로 찍었던 가족 사진. 그게 지금 우리 가족의 가장 큰 보물이에요.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선생님 덕분에 우리 인생에 가장 빛나던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박노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평생을 남의 이야기만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순간에 자신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박노인, 내가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있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는 조심스레 카운터 아래쪽에 있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사진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찍어놓고 가져가지 않은 사진들, 추가로 인화했다가 남은 사진들. 각각의 사진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포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찍자고 했던 가족의 것이고, 어떤 사진은 현상료가 부족해서 나중에 가져가겠다며 맡겨놓았다가 잊혀진 것들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을 보관하는 지킴이였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들 박노인과 악수를 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사진관이 문을 닫는 것이 아쉽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진관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박노인은 혼자 남은 공간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 50년. 정말 오랜 시간이었구나. 그는 마지막 정리를 계속하기 위해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쌓인 온갖 잡동사니들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필름통들, 부서진 조명 부품들, 손님들이 두고 간 작은 소품들. 그런데 상자 맨 밑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가 나왔습니다. 다른 앨범들과 달리 이 앨범은 먼지를 두껍게 뒤집어 쓰고 있었고, 표지에는 아무런 글자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호기심을 느끼며 그 앨범을 꺼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열어봤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자 1970년대 초반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박노인이 이 마을에 처음 와서 사진관을 차렸을 때의 사진들이었죠. 젊은 시절의 박노인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 새로 차린 사진관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 페이지를 넘기자 더 놀라운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박노인 자신의 결혼식 사진이었죠. 박노인, 아, 이게 여기에 있었구나. 사진 속에는 30대 초반의 박노인과 아름다운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신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박노인은 어색하지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박노인, 영자야. 정말 예뻤었는데. 박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 영자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긴 투병 생활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때 박노인은 너무 슬퍼서 아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앨범만은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더 넘기자 더욱 놀라운 사진이 나왔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박노인과 아내,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박노인, 민호, 지영이. 사진 속의 아이들은 각각 7살, 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아들 민호는 아버지를 닮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딸 지영이는 엄마를 닮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두 자녀는 성인이 되어 모두 서울로 떠났습니다. 민호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지영이는 교사가 되었죠.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특히 아내가 하늘나라로 간 후에는 명절에 잠깐씩 내려올 뿐이었습니다. 박노인, 내가 아이들한테 미안했나 보다. 사진관 일에만 매달려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별로 없었지. 그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40여 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5살이던 지영이가 계속 웃다가 딸꾹질을 했던 기억, 민호가 사진 찍기 싫어요라고 투정을 부렸던 기억. 박노인,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특별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가족 4명이 사진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박사진관 간판 아래서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었죠. 이 사진은 누가 찍어준 것일까요? 아마도 동네 이웃이나 친구가 찍어줬을 것입니다. 사진 속의 박노인은 카메라를 든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사진 찍히는 것이었습니다. 박노인, 내가 사진 속에 있었구나. 나도 누군가의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었구나. 그 순간 박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남들의 사진만 찍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사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이 모든 추억들과 함께 사진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박노인, 내 인생도 이렇게 찍혀 있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50년 동안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카메라 뒤에 서서 남들의 행복을 담아왔지만 정작 자신도 그 행복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호라는 이름이 뜨고 있었습니다. 박노인, 여보세요? 민호, 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영이한테 들었는데 사진관 정말 정리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노인, 응. 이제 나이도 많고 사람들도 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민호, 아버지, 그동안 연락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 주말에 내려가려고 해요. 지영이도 아이들 데리고 온다고 하고요. 박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노인, 정말이냐? 민호, 네. 아버지 혼자 정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 하나 더 찍어요. 아버지가 찍어주시는 마지막 가족 사진으로요.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박사진관 앞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민호, 아버지, 저희 왔어요. 지영, 아빠, 진짜 오랜만이다. 박노인이 문을 열자 아들 민호와 며느리, 딸 지영이와 사위, 그리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손주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박노인, 어서 와라. 많이 컸구나.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보자 부끄러워하며 부모님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사진관 안의 신기한 장비들을 보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아빠, 여기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릴 때 맨날 놀러 왔던 곳인데. 민호, 아버지, 이 카메라 아직도 쓰시는 거예요? 박노인은 40년을 함께한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박노인, 이 친구와 마지막 사진을 찍어보자. 너희들 어릴 때도 이 카메라로 찍었는데. 가족들은 사진관 안 곳곳을 둘러보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지영이는 어릴 때 자주 앉았던 작은 의자를 보며 웃었고, 민호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지영, 아빠, 이거 우리 어릴 때 사진이네요. 지영이가 가리킨 곳에는 박노인 가족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앨범에서 찾았던 그 사진이었죠. 민호, 와,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렸었구나. 박노인, 너희들이 어릴 때 아버지가 일에만 매달려서 미안했다. 지영,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데요. 민호, 맞아요, 아버지. 사진관 일하시는 아버지 모습 보면서 저희도 성실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박노인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준비가 끝나고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사진관 안 여러 곳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공식적인 가족 사진도 찍고
자연스러운 모습도 찍고 손주들만 따로도 찍었습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박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50년 동안 해온 일의 진짜 의미를 말입니다. 박노인, 사진이라는 건 단순히 모습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마음을 남기는 거구나. 마지막 사진을 찍고 나자 온 가족이 박노인을 둘러쌌습니다. 지영,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 아버지가 평생 해오신 일,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때 사진관 문이 또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 민수 가족, 최 씨 할아버지, 간호사 정 씨. 일주일 전에 왔던 사람들이 모두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 선생님 가족분들 오셨다고 해서 저희도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수, 박 할아버지, 정말 오랜 세월 고생 많으셨어요. 사람들은 박노인 가족과 함께 사진관 앞에서 큰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50년 박사진관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박노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박노인, 여러분, 50년 동안 저를 믿고 소중한 순간들을 맡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여러분이 그 사진들을 소중히 간직해 주셔서 제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간 후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사진관을 둘러봤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은 다른 가게로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카메라를 정성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마음이었습니다. 박노인, 고마웠어, 친구야. 우리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지. 그는 마지막으로 박사진관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철거될 간판이었지만 그 간판 아래서 만들어진 수많은 추억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박노인은 서울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민수로부터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사진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박사진관 50년의 추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보니 마을 사람들이 보내온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이 찍어준 사진들과 함께 그 사진들에 얽힌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죠? 선생님이 찍어주신 결혼사진 덕분에 남편과의 추억을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사진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해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사진 속에 그 순간만큼은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어서 민수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벌써 유치원에 갔어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 생각을 자주 해요. 할아버지가 저희 성장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주신 것처럼 저도 민준이의 모습을 열심히 기록하고 있어요. 박노인은 사진첩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선생님의 사진관은 문을 닫았지만 선생님이 남기신 추억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의 빛처럼 남아 이어진다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바쁜 거리와 높은 빌딩들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고향 마을의 작은 사진관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50년의 세월, 수많은 사람들과 나눈 추억들, 그리고 카메라 뒤에서 바라본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빛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박노인, 내 인생.
정말 의미 있었구나. 박노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가 남긴 사진들과 추억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사진 속의 그 순간만큼은 영원히 그대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장의 사진이 가진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